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오늘 인생이막 강의는요, 이다경 강사님의 부자들만 알고 있던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거의 30% 이상을 있는 곳이 있죠. 뭐죠? 이제 침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침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과 또 반대로 침실에 두면 좋은 물건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잉클 구독자 여러분,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을 꾸미고 자면 내가 개운하고 잘 잘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침실은 우리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맥이 흐른다거나 전자파가 많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는 내가 무의식 중에서 잠들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방향이 좋습니다 하는 반환살 방향과 그리고 절대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하는 회두국자 방향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침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방을 어떻게 꾸미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방에 내가 잠을 자야 할 때 어떤 색상으로 어떤 물건을 놓고 잠을 자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침대를 단지 놓고 내가 피곤하니까 자면 되는 거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침실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의 피로를 다 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얻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그런 모든 게 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푹 쉬어야 되는 침실을 어떻게 꾸미면 되는지 침실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잠을 자는 침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침대 위치는 절대 잠을 자면 안 되는 그런 방향이 있고,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앞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방을 꾸밀 때는 내 방과 그 다음에 아이들 방, 각 방마다 침대를 제일 먼저 놔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옷장도 놓고 책상도 놓고 다른 소품들을 놓는 그렇게 방을 꾸미셔야 되는데요. 침실에서 침대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신데요. 자, 침대 위치를 정하실 때는 제일 먼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회두국자 방향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비보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다른 거는 그 나름대로 비보를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두국자 방향은 꼭 피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을 딱 열었을 때 발바닥에 딱 보이게 침대를 놨어.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발바닥에 보이는 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이 그 발로 다 받는 거야. 이렇게 발바닥이 보일 경우에는요, 자, 비보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파티션 있죠? 파티션을 이렇게 사람이 딱 누웠을 때 누운 모습이 안 보일 만큼의 높이로 가려주셔야 돼요. 요새는 이쁜 파티션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문 모양도 있고 그냥 일자도 있는데 그걸 너무 높게 가리면 방안이 답답해 보이니까 그 정도 선으로 가려서 내가 방문을 딱 열었을 때 내가 누운 발바닥과 머리가 안 보이는구나, 이 정도로 가려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 그런 거를 내 몸으로 받지 않고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두면 안 좋은 방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쪽이라든가, 그쵸? 머리를 두었는데 그게 부엌의 화구 쪽이야. 가스레인지 있죠? 그쪽이거나 아니면 창문 쪽이거나 방문 쪽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이에요. 그쪽으로는 계속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가위에 눌리거나 푹 잠을 자지 못하고 자고 나서도 항상 개운하지 않은 그런 잠자리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침대에도 두께가 한 15cm 이상 정도 되는, 그리고 내가 누웠을 때 내 머리 위가 딱 가릴 정도의 그런 높이의 헤드를 두시면은 비보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이 내 잠자리를 방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창문은 달라요. 창문은 15cm 넓이의 침대 헤드로 해결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암막 커튼을 쳐주셔야 되는데, 자, 이 암막 커튼으로 완전히 빛과 외부의 공기를 차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잠자리를 보호받고 밤에 잠을 편안히 그렇게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에 이렇게 액자 하나 정도는 걸어두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자는 머리맡에 큰 서화로 글씨 멋지게 쓴 그런 액자나 아니면 너무 큰 그런 액자를 머리맡에 걸어두게 되면요. 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에는 이렇게 작은 액자를 걸어두시는 게 좋고요. 내가 누웠을 때 이렇게 옆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양옆 한 곳에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걸어두면 좋은 액자는요. 만약에 부부방이다. 그러면 부부가 다정하게 같이 찍은 사진 그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애정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석류나 이런 열매가 있는 과일 있잖아요. 그런 액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방이야. 자,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 부모님 방 같은 경우에는 잉어 그림 액자나 아니면 목단꽃 이런 액자가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 방,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아이들 방에는 대나무, 쭉쭉 뻗은 대나무 아니면 아주 곱게 자란 소나무 이런 그림이 있는 액자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잠을 자는 침실에는요. 이렇게 큰 거울 같은 걸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면 자, 내가 누웠을 때 거울에 내 모습이 다 보여? 그건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속에 잠든 가운데 내 잠자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치는 거울은 없어야 되고요.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장롱 같은 데도 이렇게 다 거울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거울을 조금 가려주셔야 돼요. 아니면 거울이 비치는 쪽에 침대를 놓지 말으셔야 돼. 예, 그러시면 아주 좋아요. 거울이 있는 장롱도 예쁘죠. 그러나 그 장롱은 방문을 열었을 때 정문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그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거나 그러지 않는 한쪽 면에 두셔야 됩니다. 방에 창문으로 혹시 이렇게 내다보면요. 약간 살이 들어오는 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편 건물의 모서리살 이렇게 딱 모서리가 내 창문을 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격각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창문 밖을 딱 봤는데 너무 바위만 있는 그런 산이 보여. 그걸 우리 악산이라고 하거든요. 관악산 이런 산이 악산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전봇대 아니면 묘지 뭐 이렇게 좀 흉하게 보이는 외부가 보일 경우가 있어.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비보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방 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자, 어떤 비보를 해주시냐면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 인터넷에 파는데 아크릴 거울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시트지 딱 띄면 딱 붙이는 거울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울을 마른 목걸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동그란 원형 한 30cm 정도 되는 걸 하나 사셔가지고 주문을 하셔서 바깥으로 딱 붙여두세요. 그 보이는 물건의 바깥으로.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볼 때는 안 비치지만 바깥에서 비쳐서 그 거울에서 반사돼서 다시 나가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혹시나 창문 틀에 이런 좀 받침을 할 만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는 수반을 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수반에 물을 좀 담아서 거기다 이렇게 행운목 하나 딱 올려가지고 두시면은요. 얘가 아주 훌륭한 비보 역할을 해주는데 왜 어떻게 그걸 해주냐면 자, 이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나오면서 그 나쁜 기운을 다 가려줍니다. 막아주고 얘가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물만 좀 깨끗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부의 방에는 이런 수반이 하나 있는 것도 더 좋은데 이 물은 재물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장의 방, 뭐 이런 방에는 그런 창문에 수반을 하나 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비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을 어떤 색상으로 꾸며야 내가 활기차게 좋은 기운만 받고 자고 일어날 수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혼자 쓰시는 분들은 본인의 색상이나 본인의 생해주는 색상으로 침대와 벽지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부가 극을 하거나 생을 하거나 이럴 때 공통 색상을 찾는 경우거든요. 자, 그 색상은 지금 제가 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색상으로 침실을 환하게 꾸며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넓은 방에 침대를 가운데 딱 놓은 이런 부잣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괜히 부유하고 싶어가지고 침대를 딱 가운데 놓으시는 분이 있어. 이거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이혼해야지. 이러고 침대 얼른 또 가운데 옮겨놓지 마시고. 자, 그래서 침대는 항상 한쪽 벽에 이렇게 딱 붙이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싱글이신 분들, 난 빨리 결혼하고 싶어. 좋은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이러신 분은 혹시 침대가 방 가운데 있다면 붙여서 주무시면 애정운이 높아지는 그런 침실이 되실 겁니다. 네, 강의 잘 보셨나요? 이다경 강사님의 전 강의를 보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혹시 이 강의 외에도 나는 이런 강의가 필요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서 꼭 강의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